안녕하세요, 사랑타영입니다. 며칠 전 아내의 생일을 맞아 가족 외식을 하였습니다. 매번 저의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아내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 평소에 가지 않던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최근에는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마음은 더 무겁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 생활이 힘든 줄 잘 아는 아내이기에 분위기 있는 식당에 오니 아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울먹이고 말았습니다. 이나 안녕하세요. 여기 어디예요? 레스토랑. 레스토랑? 네. 오늘은 저희처럼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외국인과 여러 번 연애를 한 끝에 국제결혼을 한 저의 경험과 국제결혼 5년차의 행복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충분한 연애 기회 없이 국제결혼을 하셨더라도 국제결혼만의 공통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사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건 분명 행운이었지만 그 행운을 만나기까지 무수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 여러 번 외국인과의 연애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과 처음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은 20대 후반 일본에 살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후 호주에서도 생활하며 일본인, 호주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과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외국인을 만났을 때는 외국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호감을 가진 대상이 한국말을 할 수 없었기에 제가 일본어를 배웠고 또 영어를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이 동기부여가 되어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결국 그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를 만났을 때에는 이미 준비된 언어 실력으로 처음부터 깊이 있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의 만남, 연애, 결혼에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사랑의 적극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대만 친구의 마음을 사기 위해 멋있는 중국어 노래를 불러주려고 한마디도 모르는 중국어를 며칠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친구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지만 그 노래를 가르쳐주던 다른 친구의 마음을 얻는 일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말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의 말을 배우는 것만큼 강한 애정 표현도 없을 것입니다. 호주에 살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전혀 할 수 없어서 일본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2달을 살았었습니다. 몇 달 뒤 길에서 우연히 그때의 일본인 친구를 만났습니다. 항상 영어 공부해야 한다고 하던 저에게 영어는 좀 늘었냐고 물어왔습니다. 그때 저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まだ英語で愛を伝えられるくらいではないと思う. 처음 아내가 한국에 있었던 1년 동안은 한국어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자 자녀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애를 하면서 굳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필리핀 따갈로그어를 조금씩 배웠는데 주로 애정 표현이었고 따갈로그어로 애정 표현을 하며 지금도 해맑게 좋아하는 아내입니다. 처음 경험했던 외국인과의 연애는 한국에서의 연애와는 분명 많은 것이 달랐습니다. 외국인이라는 호기심의 영향도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외국인과의 연애를 통해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우리와는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이 연애 관계에 또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외국인과 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 생각이 결혼을 할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문화의 매력을 느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결혼을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매력적인 문화 때문에 결혼을 하여도 그 이후 감당해야 할 매력적이지 않은 문화가 물밀듯 밀려올 텐데 애초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면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풀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애써 애들로 표현하였지만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문화가 달랐기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다면 내게는 불필요해 보이는 문화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키가 작은 편이라 한국에서는 제 키를 극복할 다른 매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나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저의 작은 키가 그다지 핸디캡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저의 다른 매력까지 더하니 나름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주었던 것 같습니다. 키에 대한 그들의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지만 필리핀 사람들의 집착에 가까운 의구증, 일본 사람들의 무관심에 가까운 개인주의는 불편하지만 이해하고 존중해야 할 그들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공정해 보일지라도 나의 문화는 최대한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는 최대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대방도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을 테니까요. 비슷한 맥락에서 나이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국제결혼 커플의 나이 차가 국내 결혼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공감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만큼 나이에 연연하는 나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바로 옆 나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단지 나이만으로 대접받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간 본연의 존중을 제외하고는 나이보다는 관계나 신분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 어느 나라를 가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물론 수만이 떨어진 동남아나 유럽, 미주의 외국인을 만나서 그런 대접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이다 보니 은연중에 나이에 연연한 언동을 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 염려됩니다. 경제력의 차이, 경험의 차이, 지식의 차이, 능력의 차이 등 분명 눈에 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것은 그 차이를 이용해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내가 가진 모든 이점을 상대를 위해 나누고 사용하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농담 삼아 하는 말이지만 저는 머리가 크고 아내는 머리가 작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자신보다 똑똑하다고 말할 때면 당신 머리가 작으니 생각하는 게 힘들면 언제든 내 머리를 쓰라고 합니다. 이제 머리도 나만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경험도 나의 재산도 내 것이자 아내의 것입니다. 물론 빚도 나누었기에 저희 아내는 같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분명 우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높아 보이는 자리에서 내려올 때야 비로소 아내는 남편의 사랑과 헌신을 더욱 느끼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부디 나이라는 권위 때문에 아내의 사랑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인연을 어떻게 만나고 또 그 사람이 인연인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와 다른 문화에서 자란 사람을 몇 가지 기준에서 괜찮아 보인다고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인연이라 여겨도 괜찮은 걸까요? 국제결혼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매력을 더욱 인정받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매력을 가진 사람을 국내에 한정시키지 않고 외국이나 외국인에서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예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매력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매력을 가진 사람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쁜 사람,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정적인 사람, 건강한 사람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쁘지 않아도, 착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가정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20번이 넘는 연애를 해보았습니다. 그 20번이 넘는 이별 속에서 이별의 이유를 나에게서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즉, 내가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저를 사랑했던 공통적인 이유 또한 사실이기에 나의 장점과 단점, 즉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나를 사랑했었는지 그리고 왜 떠나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니 구태여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을 알고 나서 상대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해 왔는지 그리고 잊을 수 없었는지 어떤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예쁘지 않아도 착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경험에 바탕을 둔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어쩌면 한동안은 뜨뜻미지근한 관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길게 이어질 인연이 아닌 걸 알기에
열정 없이 만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분에 넘치게 아름다운 사람이었지만 그녀의 미소 속에서 내가 찾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어느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첫눈에 결혼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대를 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내가 찾던 사람 그 이상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경험을 통해 객관적인 저의 매력과 제가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매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던 용기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언어가 뒷받침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 어려운 것도 있지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1부를 마치고 2부에서는 외국인 인연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또 국제결혼 후 행복한 가정 만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